안녕하십니까. 정모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11월 꽃마을 원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다른 동료 직원분들 모두 같이 할 수 있게 상호 연락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신입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달 정규직 입사 직원은 1명입니다. 사업부 조용래 사원이 10월 14일자로 출근하여 근무 중입니다. 모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11월 생일을 맞은 임직원을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1월 생일을 맞은 임직원은 총 8명입니다. 명단을 호명해 드리며 호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팀 나영도 과장, CS팀 조설희 사원, 업무팀 나지수 사원, 진단검사팀 신민희 사원, 초음파팀 성예림 사원, 내시경팀 오현정 사원, 치과팀 조영실 사원, 치과팀 오현성 원장. 이상 호명한 임직원 8명 전원에게는 재단에서 소정의 축하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11월 생일을 맞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꽃마을 뉴스 시간입니다. 꽃마을 뉴스는 재단 홍민석 상무이사와 김인호 센터장의 진행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꽃마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홍민석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김윤호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호입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벌써 보니까 이제 2024년 마지막 원래 회의라는 게 느껴지세요? 정말 시간 빨리 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을 몇 년 보내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어떠세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올 1년도 1월 1일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돼갔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지금 그런 단계에 다 들어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도 역시 2024년도 저희 재단이 그래도 과거보다 한 번 더 좋은 성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람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올해가 정말 가장 생산적인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몇 년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년부터는 더 많은 프로그램, 다양한 오후 프로그램까지 런칭을 해서 100% 사업장에만 우리가 의존을 하지 않고 개인 검진도 확대하고 또 나아가서 외국인 환자까지 유치를 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센터장님, 이게 고객들을 많이 상대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검진 환자 수가 최고조를 달하는 11월 경이 됐을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진상 환자들, 네, 그런 분들의 숫자도 늘 수밖에 없는데 그 예약팀이 이제 고객들로부터 전화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잖아요. 혹시 이런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네, 수명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랑 고객지원팀 그리고 아무래도 사업부가 가장 많은 민원 처리를 하는 부서인데요. 정말 세상에 아주 정말 다양한 성격을 가진 그 고객님들이 연락을 주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직원분들도 스트레스가 좀 많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항상 심사숙고하긴 하는데 특별히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상황과 워낙 다양한 고객층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병원 환경에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진상 고객, 진상 고객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저희 유튜브인 병원 언니 TV와 박강사 TV 등 서비스 교육 관련 채널에서 방영된 내용을 토대로 축약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내에 비즈니스 스쿨인 와튼 스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만을 가진 고객들 중에서 한 6% 정도만 자기 불만을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한국만의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같은 것도 있고, 네이버에서는 특히나 이제 영수증을 증빙으로 해서 본인의 이제 의사를 갖다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샤이한 고객들까지도 이제 본인 의사를 표시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영수증 인증받고 난 다음에 그 컴플레인을 갖다가 올린다면 이거는 6%보다는 더 될 것 같고, 이런 샤이한 고객들도 이제 다들 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진상 고객에 대해서 조금 더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먼저 진상 고객을 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부터 좀 알아보죠. 일단 진상 고객을 파악하는 과정을 스누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저명 있는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퍼센테이지는 분명히 더 상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컴플레인 고객이라는 것들 그런 분들이 그 직면에서 대면 상태로 어떤 불만을 표시하시는 퍼센테이지는 6%라고 본다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컴플레인을 표시할 수 있는 어떤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지다 보니까 내가 좀 대면 상태로 컴플레인 하지 않아도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컴플레인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상 고객을 약 6가지 정도로 이 스누핑 과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고객은 전문가형 고객입니다. 이분들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전문가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이른바 과시욕이 강한 고객군인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설득이. 왜냐면 본인이 다 알고 있고 본인의 말이 맞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말을 절대 자르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해결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팩트 베이스로 해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 서류를 첨부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유부단형입니다. 우리 병원의 프로세스가 맞는 건지, 검사 결과는 오류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의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제 많이 봤고, 네. 이런 유형의 분들을 상대를 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단어들을 골라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고객님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걱정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게 가장 고객님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라고 하면서 약간 이렇게 우리가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해주는 게 좋습니다. 폐쇄형 질문보다는 A안하고 B안을 갖다가 제시를 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저돌적 타입입니다. 한마디로 다혈질들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정중하게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진정하세요 라든지 그만하세요 아닙니다 라든지 끼어들어서 제지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쿠셔너로 활용해서 맞습니다 그러십니까 네네 라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사과의 의미를 담은 좀 숙이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좀 기대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과장형입니다. 피의식이 많은 고객들이 이 그룹에 속하는데요. 주로 콤플렉스가 많은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만 문진을 못 받았다. 혹은 본인은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저희 예약팀 같은 경우는 녹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고객님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라든지 이렇게 따져 묻진 않죠.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최대한 돌려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말로 달래면은 절대로 이제 안 되는 유형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취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 확인 것들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저희 현장에 계신 원무팀이나 각종 검사실에서 뭐 차트라든지 이런 동의서 같은 것들은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잘 하고 계시지만요. 좀 이거는 갑자기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 네. 고객들이 이제 본인이 맞다 이렇게 해서 우기는 경우에 우리가 녹취를 이제 들어봤더니 예, 고객이 틀리고 우리가 맞았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줘요? 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들려주진 않습니다. 들려주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 우리 말이 맞지 않느냐라는 일종의 도전 형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수검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럴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지만 저희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 고객님께서 혼돈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맞고 고객님께서 그 당시에 살짝 헷갈려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확인해보니 그게 맞더라고요 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고객도 사실 본인이 실수한 것에 대한 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대부분 예를 들어 100명이면 한 90명 이상은 수긍을 하고 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다혈질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그 어떤 유형이었죠?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전문가형 고객들이 네.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를 이제 제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녹취 확인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뭐 필요에 의해서 이메일 같은 형식으로 경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그걸 전달까지 해가지고 본인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멈추게 하게끔 그렇죠. 하는 경우도 네, 있는 네,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로 보여야겠죠. 하지만 그렇게 이제 메일을 보냈을 때, 녹취를 보내드렸을 때 이후에도 어떤 문제가 된 적은 다행히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본인이 얘기 들어봤는데 그렇습니다.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그 진상고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같은 말을 계속해가지고 반복해서 하는 불평쟁이 네. 형이라고 합니다. 자아가 굉장히 강하고 끈질기고 집요하고 그런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말 꼬투리 잡기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할 때 굉장히 차분하게 대하는 게 좋고요. 고객의 말을 지속적으로 요약하고 확인하는 어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절자 사건을 회피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뭐 저희도 실제로 경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상대하기 가장 쉬운 유형인데 실제로 맞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가장 어려운 유형이 될 수 있는 경우인데요. 그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타입입니다. 한마디로 너 나 누군지 알아? 라는 식으로 윽박을 지르신다든지 등의 말을 자주 쓰는 분들인데요. 굉장히 이기적인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할 때는 위의 유형 중에서는 이제 가장 차분하게 응대를 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낮게 낮추고 천천히 말해서 오히려 본인이 흥분했음을 스스로 인지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요. 중간에 한번 뭐 응대하시는 분을 바꾸거나 자리를 바꿔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거나 환자들이 없는 쪽으로 장소를 이동하거나 뭐 차 대접 같은 걸 통해서 일단 화를 좀 가라앉히는 그리고 그분이 본인이 굉장히 흥분해 있음을 저희가 인지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병원장 나와 그죠. 네. 반말로 하는 사람들도 네. 있고 차트를 집어던지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계시고. 네. 그런 분들은 참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감정 노동을 시키는 분들이 참 계신 것 같아요. 뭐 저희도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대했을 때 그 감정의 에너지가 저희한테도 느껴지기 때문에 자칫 저희도 같이 이제 감정적으로 대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그럴 수는 없으니까 고객한테 최대한 정중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든 영역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숙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객 응대 다섯 가지 과정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다섯 가지가 경청, 공감, 분석, 네. 해결, 감사의 순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당신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 당신의 얘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다.
경청하는 표정을 우선 지어야 되고요. 이럴 때는 웃는 것보다는 약간 좀 걱정하고 좀 심각하고 이제 내가 당신한테 공감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게 좋겠고 다음 공감은 많이 불편하셨죠.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이런 멘트를 더해가지고 공감을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후에는 이제 분석 작업이 필요한데요. 불만의 발생 원인을 고객과 함께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가령 고객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 직원이 실수를 하게 돼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죠? 라고 하는 중 이런 실수라고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뭔지를 상담 중에 저희가 신속하게 파악하고 응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속하게 그 파악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해결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해결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결 단계에서는 고객한테 최대한 정확하게 메시지를 갖다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건이 해결이 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가 소요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그 말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이 사건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강하고 정확하게 수행을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고객님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저희 매니저한테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10분 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10분 이러한 정확한 답을 갖다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감사의 단계가 되겠는데요. 사실 고객들이 하는 어떠한 불만들도 어떻게 보면은 병원의 발전에 관련이 없는 그런 말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시스템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불만들을 저희 병원 발전을 위한 어떤 일종의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이 그 병원 조직원들의 도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고객입니다. 이상으로 진상 고객 응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달은 이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 다음 달은 이제 해를 넘겨서 1월 달에는 신년회가 되겠네요. 직원 여러분, 아무쪼록 11월, 12월 남은 두 달 화이팅 하십시오. 이상으로 꽃말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말 뉴스 잘 보았습니다. 다음 순서는 대표 원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1월 원래회를 맞아 꽃마을 대표원장 강명자 인사드립니다. 세월이 정말 빨리 흐르네요. 2024년 새해 인사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11월이 되었으니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매달 이렇게 원래회를 함으로써 병원 소식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한 공동체에 소속된 일원임을 느끼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원래회 때 한자리에 모여 서로 얼굴을 맞대고 했었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하게 되니 참여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12월 원래회는 1년을 결산하는 자리이므로 원래회를 다채롭게 할 생각입니다. 모두들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래회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검진 고객이 많이 오는 때라 많이 힘들고 피곤들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해주고 계셔서 주위에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모두들 수고가 많았고 감사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주위에 만족감, 행복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봉사를 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봉사를 하는 사람이 더 행복감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해오고 계셨습니다. 우리 한방도 요즘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12월에 다채롭고 재미있는 원래회를 기대해보면서 이만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직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이사장님께서 좋은가 명쾌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테스에게 물어봐 코너 시간입니다. 그동안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과 이사장님의 좋은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소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쉽지만 마지막 테스에게 물어봐 시간이 오니 모두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테스에게 물어봐 시간에는 갈수록 난해한 고차원적인 질문이 쏟아져서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과 관련된 질문은 아날로그 세대에 속하는 이사장이 그리고 더욱이 큰 명인 테스가 감당할 수가 없어 손발을 다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유튜버와 관련된 첫 번째 질문은 건너뛸 수밖에 없군요. 이 방면의 전문가가 준 응답도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 생략하오니 용서를 빕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리모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만은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사자가 아기를 임신하거나 출산할 수 없을 때 그러나 아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가정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이용해서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해서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대리모 제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요즘 와서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미래의 대한민국이 상당히 걱정스러울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낮은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히 아이를 원하지만 나이 많은 부부에 특히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출산이 쉽지 않는 그런 부부의 노산을 돕기 위해서 대리모 출산이 방안으로 허용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심하고 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칫 대리모 출산은 여성의 몸을 출산의 기계처럼 사용하는 일이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일상화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어 극히 제한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 몸을 사고 또 돈 때문에 몸을 파는 일이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발상이 까닭에 특히 법적인 제한이 요구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앞으로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장단점을 가려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섣불리 여기서 대답하기 어렵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깊이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즘 그 의료와 정부 간의 의정 갈등이 아주 심각해서 앞으로 우리의 의료 문제가 어떻게 될지 전 국민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중에 한 문제로서 의과대학 휴학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6년 공부를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상시에는 단축 수업이 불가피할지 모르지만 6년 공부도 부족한 터에
5년 공부로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과대학 공부는 앞으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졸속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극히 보수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도 역시 전문가들이 특히 또 교육 전문가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도 상당히 그 전문적인 문제를 제기했고 또 이것은 최근에 유튜브나 또 텔레비에서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노화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노화.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구나 다 노화는 피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생로병사. 옛날부터 불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늙어가는 일이 있고 또 병드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 생로병사가 인간의 고통 중에 4가지 고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그 중에서 노화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TV에서 가속 노화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화제입니다. 가속 노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차피 모든 사람이 늙어가는데요. 음식을 잘못 먹으면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무섭죠? 노화가 고통인데 그 고통에 가속 노화. 무서운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보다 과학적인 방법들과 임상을 통해서 인간이 더 천천히 늙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누구에게나 있게 됐습니다. 먼저 모든 연령층에 공통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이대별로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노화 문제는 역시 또 제가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방면에 상당히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황 이사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가속 노화의 핵심은 바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속 노화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그러니까 빨리 늙게 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지나친 과다 주스, 콜라, 사이다와 같은 액상 과당 음료, 또 백미, 밀가루 음식을 지나치게 즐기는 사람, 그 다음에 가공육, 당도가 높은 과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열 생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답니다. 더 나아가 코티솔이라는 물질을 증가시켜서 스트레스를 높이고 수면의 질을 안 좋게 만들기도 하죠. 또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 분비가 과하게 이루어지고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더 쌓여 치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여기 많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드세요. 그러면 빨리 늙게 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은 이 가속 노화의 반대는 뭡니까? 저속 노화, 저속 노화 식단. 이거 우리가 세밀하게 공부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중해식, 블루존 식사, 마인드 식단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한국인들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은 마인드 식단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콩, 견과류, 채소, 올리브유, 생선을 주식으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드시나요? 반드시 이게 비싼 음식도 아니죠. 콩, 견과류, 뭐 채소는 요즘 좀 비싸긴 합니다만은 올리브유, 생선을 주식으로 하는 것이 저속 노화 식단에 들어간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인드 식단을 하되 특별한 방법으로 먹으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식단이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식단. 식사를 할 때 항상 채소를 1번으로 먹고 2번으로 단백질과 지방을,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방법입니다. 이게 거꾸로 식단이에요. 우리는 보통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먹고 채소를 마지막에 먹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이걸 거꾸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배부르기 전에 고기를 섭취하면 단백질도 충분히 들어옵니다. 혈당은 탄수화물 섭취부터 빠르게 올라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섭취하면 많이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거꾸로 식단을 하면 한 번에 다 같이 먹는 것보다 훨씬 당이 적게 천천히 오른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또 한 가지 팁을 더 적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간헐적 단식이 중요한데요. 간헐적. 너무 자주 하거나 빈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단식을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간헐적 단식이 중요한데요. 공복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우리 몸은 스스로 정화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14시간에서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게 좋고, 다만 여성들은 배란일로부터 생리 시작일까지는 12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하네요. 남성과 다르게 호르몬 사이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간헐적 단식은 25세 이전의 청소년들과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최대한 길게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성장 때문에 꾸준한 영양 공급이 중요하고 시니어가 되면 근육 감소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노인들은 고기류도 많이 섭취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상 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젊은이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고 특히 이 시니어들한테도 중요한 정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예고를 누가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테스에게 물어봐라는 시간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은 지금 관계 여러 이사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하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내년 2월경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간 3년 동안 여러분들 테스에게 물어봐라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동안에 참여해 주신, 여기에 특히 그 질문하는데 참여해 주고 또 원래회에 열심히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참여한 사람은 그만큼 스스로 많은 그 발전과 향상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따라서 철학의 수준도 격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매월 5개의 질문을 그동안 다뤘어요. 그럼 5개의 질문을 1년 12달 다루면은 60개 아닙니까? 60개를 3년 다루면 180개를 다뤘어요. 그럼 한 200여 개의 질문을, 왜냐하면 한 질문이 이렇게 복합 질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200여 개의 질문을 그동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고심하고 함께 고민했던 3년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이 테스에게 물어봐라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우나 선생의 테스형이라는 노래에서 시사를 받아가지고 테스에게 물어봐라고 이름을 붙여준 게 우리 황이사입니다. 우리 황이사가 굉장히 이런 그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철학 교수이니까 소크라테스를 줄여서 테스에게 물어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너무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해서 그동안에 3년이라는 긴 세월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테스에게 물어봐보다도 좀 더 즐겁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이 원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원래회가 가능하면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는 게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많이 좀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이번 12월 송년 원래회에서는 여러분들 뭐 예상하겠습니다만은 많은 시상도 있고요. 부서별로 다 시상이 있기 때문에 10명 이상이 상을 받게 될 테고, 저도 테스에게 물어봐 대신에 제가 그 나훈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훈아의 노래 가사를 가지고 좀 나훈아의 철학 세계를 좀 간단하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좀 기대하시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의 조언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원래에서도 행운권 추첨이 있겠습니다. 사전에 녹화된 영상으로 행운의 주인공이 나올 예정이며 행운의 주인공은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월 꽃마을 원래회 행운꽃 추첨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추첨에는 홍민석 상무님께서 도움 주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의원 서영민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4년 11월 꽃마을 원래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